여기 이 부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이 지금 브라우저 화면으로 바뀌었죠. 여러분도 아마 이 화면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제가 슬라이드에 그린 보여줬던 로고랑 똑같이 생긴 로고가 왼쪽 상단에 보이고 있네요. 802.15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802.15라고 하는 프로토콜과 관련되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단체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꽤 오래된 프로토콜이고요. 시작 자체는 그러면 지금 끝나서 계속 사용되고 있느냐? 물론 사용되고 있지만 끝난 건 아니고 지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태스크 그룹 뭐 이런 표현이 지금 써 있죠. 중간에 화면에 보이니까 얘네들도 점점 뭐 속도를 예를 들어 좀 더 올려본다든지 똑같은 환경에서 아니면 좀 더 보안을 강화시켜 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정보를 정확하게 서로 주고받기 위한 특별한 기술을 쓴다든지 등등등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서 802.15 표준 관련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아까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봐가지고는 뭔지 모르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IEEE 802.15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다양한 표준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뒤에 번호가 하나씩 더 붙죠. 15는 WPAN이고요. 그 중에 1, 이거는 블루투스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IEEE 802.15.1이라고 하는 표준 하에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라고 대략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고요. 조금 건너뛰어서 15.3이라는 것과 15.4가 있는데 4부터 먼저 보면 IEEE 802.15.4라고 하는 걸로 저속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 우리가 흔히 펜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표준이 요겁니다. 중간에 있는 15.3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이면서 고속의 WPAN을 만들려고 했던 표준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연구는 했는데 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여전히 USB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컴퓨터에 지금도 꽂고 있죠. 그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컴퓨터 옆에다가 턱 그냥 위치하면 얘네들이 무선으로 주고받으면서 근데 USB가 되려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USB 예를 들어 메모리를 옆에 컴퓨터 옆에 놔뒀는데 얘가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면 카피하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사용한다거나 할 때 이런 목적으로도 쓰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사장됐다기보다는 약간 멈춰있는 그런 형태 프로토콜로 보이긴 하네요. 조금 내려가서 15.6이라는 것도 보이는데 얘는 아이어리스 여기가 P의 한 계열이긴 한데 다른 이름으로는 벤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바디예요. 와이어리스 바디 에이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우리가 뭐 헬스케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 몸에다가 장착한 또는 옷에 장착한 장치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때 활용하는 프로토콜과 관련되는 표준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이로 관련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15.4라고 부르는 이쪽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직비는 뭐길래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자꾸 얘기하나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처럼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설명을 위해서 약간 축약되어 있는 형태라서 여러분이 원래 통신에서 배웠던 프로토콜 구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왼쪽부터 먼저 볼게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우리가 어떤 통신의 프로토콜 뭐 스택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 그림은 지금 세븐 레이어 그림은 아니에요. 어떤 통신 장치는 당연히 물리 계층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물리 계층을 약자로 PHY 파이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피지컬이 앞에 세 글자 그냥 딴 거예요. 파이 계층이라고 하는 물리 계층이 있게 되고 얘가 실제 통신을 하는 하드웨어 파트
뭐 예를 들어 무선이다 그럼 RF 파트 이런 것들이 여기다 다 해당이 되겠죠.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돼 있는데 맥이라고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 계층, 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맥 주소라고 하는 건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치들 주소 보면 거기에 맥 어드레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필요한 부분에서. 원래 우리 계층 설명할 때 제일 밑에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다시 두 개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가 맥이라는 계층이 있고 또 하나가 로지컬 링크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LLC 계층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있다라고 아마 대략 배우셨을 것 같고 그 다음 그래서 얘를 1계층, 2계층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3계층이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아까 우리 IP 기반 뭐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IP가 인터넷에서의 네트워크 레이어에 해당이 되는 이름이었죠. 그 위에 우리말로는 전송층이라고 여러분이 주로 배웠을 텐데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올라가게 되고 7 레이어에서는 얘가 몇 개로 나뉘죠. 얘를 그냥 통칭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여기서는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왼쪽은 배경 설명하려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1.5.4랑 직비는 도대체 뭐냐 하면 IEEE 802.15.4라고 하는 표준 그 프로토콜에서는 어디까지를 정확하게 디파인해서 정의하고 있냐면 피지컬 레이어 파이 계층과 맥 계층 이 부분을 디파인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껴있긴 한데 그냥 살짝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표준을 살펴볼 때 아까 그 사이트에 가서 표준을 살펴볼 때는 이 위에 있는 이런 내용은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피지컬 레이어와 맥 계층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여기도 조금 이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가 달라요. 얘는 직비.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따로 들어가면 밑에 있는 IEEE의 802.15.4라고 하는 파이 계층과 맥 계층에서 제공되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그 위에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아까 불렀던 이 파트를 직비용, 무선 팬용으로 따로 정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얘네는 IP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뭔가 독특한 다른 방법으로 통신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는 곳이 이 직비라고 하는 일종의 단체예요. 직비 단체가 있고 여기서 정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802.15.4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파이 계층, 맥 계층의 이 프로토콜 기반으로 그럼 맥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고 이걸 활용해서 위에 네트워크 계층 이상을 다른 형태로 정의한 게 예를 들면 G웨이브 또 다른 형태로 정의한 것이 6LowPan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밑에는 똑같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장치는 하나를 구입해서 그 위에다가 직비를 활용하면 직비 네트워크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거고 G웨이브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G웨이브 네트워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얘네들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조라서 이렇게 묻고요. 그냥 통상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직비라고 표현했을 때 802.15.4까지를 포괄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살짝 정리가 되어 있는데 IEEE 802.15.4의 규격 범위는 파이하고 맥까지다. 그거 위에 직비 또는 스레드 그리고 와이어리스 하트라고 해서 얘는 공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에요. 이런 등 다양한 프로토콜의 기초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제 비용 전력 공간 내 제약을 받는 상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IEEE 802.15.4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우선 팬 프로토콜이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이 단어의 의미까지는 혹시 체득이 안 됐어도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직비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의 시작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이 B가 꿀벌의 B 맞아요. 꿀벌처럼 작고 민첩한 무선의 느낌을 가지자라고 해서 만들었대요. 직비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이 꿀벌들이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지를 봤더니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지그재그로 경로로 막 왔다 갔다 해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래서 밑에 그림을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벌들이. 그러면서도 목적지에 잘 도착을 하는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봤더니 멋지게 얘기하면 메쉬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형태로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메쉬 네트워크가 뭔지는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래서 얘가 하는 것과 비슷하게 뭐 할 수 있는 지그재그로 동작하는 비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직비, 지그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센서 네트워크에서 보통 많이 채택되고 있는 표준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목적 자체가 저소비 전력, 저비용, 그러면서도 많은 네트워크들이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됐던 프로토콜이 바로 이 직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나왔냐면 생각보다 엄청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990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직비라고 하는 그 연합에서 이 표준들을 지금 제안을 하고 IEEE에서 이제 공식 표준으로 승인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2000년 초반이네요. 지금 보니까 2002년 설립을 해서 1.5.4 사양을 스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양은 스펙을 제안을 했고 그것이 2003년에 승인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현재는 프로 2015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엄청나게 이 부분이 막 매번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그 표준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걸 활성화하는 데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1.5.4를 주도해서 표준화하는 일을 했고, 이 직비 연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 저기 클릭하면 들어가는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표준화하고 이제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들이냐면 하드웨어 만드는 반도체 회사부터 시작해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제조회사, 심지어는 통신사들까지 이렇게 관여가 돼 있고요. 프로모터라고 해서 이 연합을 리드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장들이죠. 대장의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프로모터라고 하는 등급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반 회원은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한마디로 얘는 직비는 오픈되어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 표준을 가져다가 읽고 분석하고 구현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802.15.4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 이제 하도 얘기 많이 알 거고, 아까 우리 계층에서 본 것처럼 TCP/IP 계층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뭐냐면 밑에 피지컬,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그 위에 네트워크 부분이 IP, 그다음에 전송 계층이 TCP 또는 UDP,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올라가는, 이게 일반적으로 TCP/IP 계층이라고 얘기했을 때의 내용이거든요. 그 위쪽에 있는 네트워크 관련되는 부분을 이 직비에서 관여하고 있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를 얘기할 때 구성 요소들 뭐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설명하려는 이 구성 요소는 예를 들어 내가 무선 랜이다 그러면은 무선 랜의 가장 끝장치, 예를 들어 우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치가 있으면 그 장치가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뭐랑 연결하냐면 보통 공유기 또는 AP하고 연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구성 요소 안에 AP라는 것이 있게 되고, 우리 스마트폰 이런 걸 보통 끝장치라 그래서 엔드 디바이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직비에서도 그런 표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표현 중에 직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표현이 있게 되고요. 직비 라우터라고 하는 표현이 있게 되고, 직비 엔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게 되는데, 약자로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 같은 데서 이렇게 쓰기로 하겠고요. 코디네이터가 전체 통신망을 제어하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의 방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한 개, 그 한 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동 전체를 제어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의 가장 큰 대장 역할을 하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직비 코디네이터라고 부를 거고요. 직비 코디네이터. 결국은 여기에서 뭔가를 모아서 다른 데 전달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략 그렇게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실제 뭐 각각의 뭐 지금 스마트팜을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의 뭐 온도 정보를 센싱한다. 아니면 습도 정보를 센싱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장치를 우리는 여기서 직비 엔드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조명의 스위치, 온도 조절기 등등등 제일 말단에서 뭔가를 하는 이 장치를 우리가 직비 엔드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직비 IEEE 802.15.4를 기반으로 하는 이 통신은 거리가 짧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얘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직비 라우터라고 부를 거예요. 직비 라우터. 그래서 결국 이 정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보죠. 여기에 얘가 조명이고요. 얘는 원격지로 조금 떨어져 있는 스위치라고 합시다. 그럼 이 스위치에서 내가 스위치 온, 조명을 켜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얘가 뭐 유선으로 돼 있으면 그냥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그래서 온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정보가 이 라우터를 거쳐서 또 다른 라우터를 거쳐서 코디네이터한테 가서 이것이 엔드 디바이스로 전달돼서 조명이 온 켜지게 되겠죠. 반짝하고 이때 이런 장치들이 역할에 따라서 직비 코디네이터, 직비 라우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데 이 전체 망을 관장하는 대장은 직비 코디네이터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중이죠. 이 직비 코디네이터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전체 망을 관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지금부터 우리 직비망 만들자라고 하는 시작부터를 얘가 관여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게시한다. 우리 지금부터 만들 거예요. 우리 퍼스널 에이리어 네트워크 하나 만듭시다 라고 하는 걸 시작을 얘가 하게 되고요. 따라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는 하나의 직비 코디네이터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비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봤듯이 하나는 아니고요. 하나의 네트워크에 여러 개들이 있을 수 있고 보통 코디네이터하고 연결이 돼서 또 다른 라우터, 또 다른 직비 엔드 디바이스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보통 해주게 되고요.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겠죠. 내가 들어온 정보를 어디로 전달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도 길도 찾고 이런 역할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엔드 디바이스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그것이 맞습니다. 방금 우리가 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었어요. 직비 코디네이터, 직비 라우터, 직비 엔드 디바이스. 네트워크 시작은 코디네이터가 한다라고 했죠. 무라고 되어 있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라우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들어온 정보를 다른 데 전달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죠. 코디네이터도 가능하고 라우터도 되지만 엔드 디바이스는 그런 역할은 안 됩니다. 아마 왜 이렇게 했을 거냐면 각 장치들이 저전력으로 특히나 엔드 디바이스는 굉장히 소요 전력, 소모 전력이 아주 낮아야 하기 때문에 기능을 최대한 낮추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비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나중에 각각의 엔드 디바이스들이 라우터 또는 코디네이터에 붙는다라고 하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딱 납득이 안 되면 우리가 와이파이 찾아서 선택한 와이파이에 붙죠. 그렇게 하려면 와이파이를 찾았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록을 보죠. 이 목록에 와이파이가 어떻게 등록이 돼 있지?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AP 또는 우리 집에서로 얘기하자면 유무선 공유기들이 주기적으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정보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정보가 요거예요. 비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비콘을 뿌리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디네이터나 라우터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돼서 주변에
이 망에 소속하고 싶어 하는 장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돼요. 관리하는 범위는 당연히 코디네이터는 대장이니까 전체를 다 관리해야 될 거고, 라우터는 자기한테 딸려있는, 밑에 딸려있는 장치들만 관리하면 돼요. 엔드 디바이스는 본인만 관리하면 될 거고,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코디네이터, 지그비 코디네이터는 하나만 가능하고, 지그비 라우터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뭐 엔드 디바이스 당연히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소비 전력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라우터나 코디네이터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은 가능하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유선으로 연결된 파워를 사용하기를 권장하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소비 전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감안하고 써야 하고, 대신 엔드 디바이스는 아주 낮아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마이크로 프로세스 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똑똑한 장치를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드 디바이스는 아주 간단한 장치 충분히 가능해야 되고, 아두이노 배운 친구들도 있고 뭐 8051 이런 거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치들이 가능한 거죠. 얘는. 그런데 코디네이터나 또는 직비 라우터나 직비 코디네이터 같은 것들은 어쩌면 그거보다는 좀 더 똑똑한 장치여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직비 코디네이터, 라우터, 뭐 엔드 디바이스라고 했지만 얘네들도 모두 다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1.5.4 프로토콜 그리고 직비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치들이잖아요. 그 의미에서는 같은데 이 표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처럼 예를 들면 엔드 디바이스는 네트워크 기동 능력도 필요 없고 라우터 기능도 하지 않을 거고 비콘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써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급이 그리고 15.4 어쩌고 저쩌고 썼는데 여기 있는 기능들을 다 구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필요한 것만 단축해서 구현하면 된다. 이런 얘기로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관점으로 한 번 더 정리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장치들이 제한된 기능만을 구현한 장치로 가능하냐? 엔드 디바이스는 가능하겠죠. 엔드 디바이스는 비콘도 발생시킬 필요가 없고, 바꿔 얘기하면 하드웨어 기능, 우리 피지컬 레이어, 맥 레이어 어쩌고 얘기하는데 하드웨어도 간단하게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도 모든 소프트웨어 기능을 다 올릴 필요가 없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올리면 되니까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Reduced Function Device라고 해서 RFD라고 굳이 분류하자면 분류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풀 펑션 디바이스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앞에서 봤던 직비 라우터나 직비 코디네이터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형태이고요. 그렇다면 엔드 디바이스, 직비 엔드 디바이스는 반드시 RFD여야 하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FFD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그냥 안 하면 되겠죠. 그럼 직비는 주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 트래픽을 대상으로 하나? 정기적인 데이터를 예를 들어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계속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센싱 데이터 같은 것 이렇게 하겠죠. 아마 우리가 하루에 온도를 잰다 그러면은 온도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온도 센싱하는 거라면 뭐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몇십 분에 한 번? 아니면 뭐 제가 최근에 어디랑 같이 했던 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음식하는 곳에서의 온도를 잰다. 그러면 그건 조금 더 자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초 또는 조금 더 간격을 둔다면 뭐 5초 뭐 이런 식으로 센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정기적으로 센싱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는 반대로 우리 아까 조명 얘기도 우리 했었잖아요. 조명은 스위치를 누르면 그때 켜지는 이런 형태일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간헐적인 데이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직비 마우스, 직비 키보드는 거의 본 적이 없기는 할 텐데 실제로는 있어요. 이것도. 이런 경우는 위에 있는 두 개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죠. 반복적으로 계속 데이터가 주고받아지는데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하고는 조금 케이스가 달라요. 지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센싱 데이터처럼 조금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치명적이지 않다가 아니죠. 마우스는 치명적이라는 표현은 이상하긴 하지만 움직였는데 얘가 안 움직이면 무지하게 답답하겠죠. 이런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트래픽을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밑에 두 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IEEE 802.15.4의 피지컬 그리고 맥 계층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요. 피지컬 레이어는 어떤 주파수 대역을 기본적으로 쓰냐면 2.4GHz 대역의 ISM 밴드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나라에 따라서는 800메가, 900메가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써요. 이 대역은. 그 외에 미디어 사이에 충돌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아마 뭐 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통신에서 살짝 배우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몇 계층이 있습니다. 이론 내에서의 메시지 전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롭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장치가 장치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걸쳐서 전달할 수 있죠. 이때는 아마 라우터가 관여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장치와 장치가 바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의 여기까지만을 관여하는 걸 우리가 몇 계층에서 한다라고 보통 아마 여러분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배울 때도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쪽과 관련되는 내용 그거를 맥이라고 하는 계층에서 이론 내에서의 내용을 배울 거고요. 여기서는 데이터를 잘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잘 갔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에크라고 하는 것도 아마 어디선가 배우셨을 거예요. 데이터 보내면 잘 받았어요 라고 긍정 응답을 해주게 되면 아, 잘 갔구나. 응답이 안 오면 다시 전송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 그런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게 여기 몇 계층에서 하는 일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좀 전에 우리가 홉이 여러 개인 걸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만 있으면 예를 들어 얘가 엔드 디바이스, 라우터, 얘는 코디네이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이 되는 역할을 해줄 건데 얘가 이렇게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라우터가 하나 더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전달을 할 때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위에 있는 걸로 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한다면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위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길 찾기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라우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우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라우팅 길을 패스를 결정하고 거기에 정보를 전달하는데 하는 역할들을 네트워크 층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정보를 보면 그런 표현이 돼 있죠. 네트워크 관리, 라우팅 관리 필요하다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부터 시작해서 등등. 더 위에 쪽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TCP/IP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 위에 전송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전송층 따로 없고요. 그냥 포괄해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트워크에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데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리기에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 그걸 APS, 어플리케이션 지원 부층이라고 표현해서 이 계층이 있게 되고 다양한 일들을 해주네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따로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그림에 보면 GDO라고 해서 직비 디바이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하나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통신 쪽 개념보다는 직비 장치 자체를 뭔가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 그것들을 관리하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모든 계층들의 옆구리에 보안이 살짝 끼어 있는 게 보이네요. 직비 계층이 구성이 돼 있고 요거의 각각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차분히 앞으로 배워볼 겁니다.